네, 이제 은퇴 후 재무 문제 이야기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은퇴 재무 설계를 단계별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재무 정보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은퇴 재무 설계 첫 단계가 나의 은퇴 재무 목표 설정하기였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저희가 알아본 내용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은퇴 재무 설계 목표라는 게 결국은 그 현직에 있을 때의 생활 수준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자금을 확보하는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 그 생활 수준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의 그 소비 지출 내역, 그걸 아주 세세 항목별로 다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은퇴 이후에 주요한 재무 변동 계획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주택을 좀 팔고서 평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하면은 주거비가 변동이 생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거주지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비가 또 차이가 납니다. 네. 근데 세 번째는 지출 항목 중에서 실제로 은퇴 이후에는 줄거나 없어질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또 반대로 이 지출이 많아질 항목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통금 비용이나 뭐 피복비, 외식비 이런 거는 거의 안 들겠죠. 네. 그리고 교육비도 상당히 줄거나 없어질 겁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상당 부분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여가 활동 관련된 건데요. 워낙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의 어떤 적성이나 아니면은 만족도에 맞는 여가 활동 내용을 그 목표로 하신 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되는 또 이 지출 내역을, 지출 예상 규모를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어떤 일상적인 그 소비 지출 항목 이외에 긴급 상황이나 아니면 특수 용도로 그 자금이 필요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네. 그럴 때 대비한 어떤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죠. 뭐냐면은 그 자녀 결혼 자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 교체나 이 주택 수리비 같은 경우 네. 정기적으로 목돈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6가지 은퇴 재무 설계 단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뭐 우재룡 소장님, 이제 보통 은퇴 재무 설계를 받기 위해 좀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어떤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결국은 뭐 내가 노후에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 설계를 받아보시라라고 하면 10명 중 8명이 받지를 않습니다. 네,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기를 싫어하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제 노후 자금을 점검해보고 부채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은퇴했다 하면 부채로서의 그 부채의 그 부담에서 피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몇 개 지적하고 나면 아유 제가 좀 문제가 있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재무 설계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무 정보라는 게 솔직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어떤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까요, 강 소장님? 네, 우선 처음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연금인데요. 사실은 이 국민연금은 저희가 본인 스스로 어떤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이 강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그 은퇴 이후에 실제로 종료시까지 사망시까지 따라다니는 연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가입자에 따라서 적은 규모도 있고 많은 규모도 있을 텐데 그 규모가 적든 많든 간에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이 국민연금 규모에 그거를 상회할 정도의 저축을 사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내역을 우편으로 통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가장 최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정보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자기 국민연금 불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후에 월 정기적으로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물론 이게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뭐 아무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는 컴퓨터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보안이 지켜진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은 그 지급의 조건에서 예상되는 월 지급액도 나오고 네. 또 본인이 막 이 메뉴에 따라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뭐 앞으로 난 은퇴가 올해 은퇴할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는 몇 년 동안 불입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을 집어넣으면 또 연금 수급액이 좀 줄어들어서 예상치가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기선 재무 설계에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국민연금에 관련된 정보 이외에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재무 설계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오늘 저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받을 연금 수급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기초가 되는 그 1층 자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알아봤던 다른 연금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2층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상용 근로자의 50% 가까이가 한 500만 가까이가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네, 그 각 회사마다 그 계약을 맺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그 퇴직연금 관련된 또 메뉴가 뜹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또 개인 그 공인인증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입 아이디가 있으시면은 그걸 입력을 하셔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DB 제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까지 그 쌓여 있는 내가 오늘 당장 그만둔다라고 했을 때 퇴직금을 얼마 받아서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DC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에서 나한테 얼마로 내 계좌에 불입을 해줬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식으로 이걸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돼서 수익은 얼마나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이 투자 원금과 투자 수익 부분을 한꺼번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퇴직연금 제도가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네.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인사 파트에 의뢰를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나한테 그 쌓여 있는 퇴직금 추계액이 얼마냐라고 뭐 물어보시면 금방 조회가 가능하고요. 네. 이 퇴직연금 이외에도 또 3층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연금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자 그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뭐 은행, 보험, 증권사 다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들어가시면은 자기 개인 연금 저축에 대한 불입 내역과 투자 수익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이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작년에 그 감독원에서 컨슈머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그 개인연금에 관련된. 그래서 이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뭐 좀 이 가입자 기대보다 굉장히 저조하다든지 이런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도대체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연금하고는 다르게 일시금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몇 살 지나면 얼마씩 정기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 있는 금액 일시금액이 얼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몇 년 후 장래에 연금화 시키는 그 금액을 확인하는 거는 요 재무설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거래 금융기관에 접속해서 이렇게 자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연금 외에 또 다른 금융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될까요? 네, 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은행의 뭐 예적금이라든지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리고 증권회사의 뭐 유가증권 투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증권, 기타 금융상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연금상품보다는 훨씬 더 거래가 빈번하고 또 출입이 잦기 때문에 뭐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뭐 잔고증명서도 계속 날라오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인터넷 조회하면 더 빨리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타 자산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실물 자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자동차 가격도 조회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귀금속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IMF 위기 때 귀금속 엄청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뭐 골동품이나 미술품이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대한 산정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네. 뭐 일단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다라면은 모두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프로그램 끝나고 제 재무 정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은퇴할 무렵에 그 어떤 자산 그 중에서도 이제 빚을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어요. 맞습니다. 빚도 꼭 자산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이 채무 확인 이 부분은 어떻게 부채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네. 빌려준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빌린 사람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소비자나 저축자들이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 자산보다 훨씬 더 내역을 자세히 알고 있고 상환 조건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역시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이 좀 더 미심쩍다 그러면은 추가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금융기관에 곧바로. 네. 그리고 이 부채의 대부분이 사실은 일반 가계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예는 전세금이겠죠.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를 줬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럼 사실 부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가액에서 그런 그 제해야 되겠죠.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게 자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구입할 때 얻었던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부동산 연계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부분의 부채 확인은 그 실제로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과 연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자산가액에 대한 확인이 되겠죠. 그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그 국민은행 그 부동산 조회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 시세는 이 시가대로 조회가 되고요. 또 일반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시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가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 그러니까 세금 과표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 시세보다는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거보다 좀 약간 1, 20%를 더 올려서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 부동산 그 시세를 알아보면은 충분히 현재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 소장님께서도 이 재무 점검 상태 이런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요, 나중에 이제 처방을 받을 텐데요. 네. 건강검진을 할 때 자기 몸을 안 보여주면 잘못된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무 설계를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재무 목표 다음에 오는 이 재무 상태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것만 성공하면 그다음부터는 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니까 보통 한 2주 걸리는 분도 있고요. 일주일 걸리는 분도 있어요. 이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래서 지루해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그만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재무 상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류로 남겨놓으시면 본인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쪽에서 신중하게 재무 상담사한테 자기 정보를 좀 오픈하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은퇴 재무 설계 2단계인 나의 재무 상태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